네, 부동산법 기출문제. 자, 정비법의 네 번째 주제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행 방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로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것들도 더 보고 또 시공자 선정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보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기출문제의 쟁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사업의 시행 방식은 정비 사업이 세 종류가 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 방식을 구분하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가지의 방식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래서 스스로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만 사업하는 거지 환지 방식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고, 또 재건축 사업으로 관리 처분 계획으로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이 건설하는 주택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재건축은 오피스텔로 공급할 수도 있고, 재건축에는 관리 처분만 있지 환지는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도 있고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가지고 개선 사업은 네 가지 방식이 있고, 재건축 사업에 환지가 없고, 재건축 사업은 오피스텔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테마들을 중요한 그 키워드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들어갈 때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자,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1차로 들어올 때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는 공동시행자가 5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었죠.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공공시행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유가 있으면 2차 공공시행자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있으니까 2차 공공시행자를 한 문제로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1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든지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 한 명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시행하지 않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취소해서 조합을 해산시킨 다음에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2차 공공시행자 사유로 한 8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하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한다. 근데 이제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운수 등이 이렇게 2차 공공시행자로 들어왔을 때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죠. 추천한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안전진단은 제가 조금 이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자, 정비법이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고, 요거는 네 번째 테마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이거 고쳤고, 시행방식, 시행자, 안전진단, 시공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관련 문제인데, 자,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이게 바로 토지 등 소유자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이 토지주택공사 등 이런 사람들을 시행자로 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세입자 동의는 안 받고 앞에 3분의 2만 받아서 시장운수 등이 들어가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할 때.
뒤에 보기를 보시면 3분의 2 과반수 그 다음에 2분의 1 요게 맞는 거니까 정답을 4번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거는 제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 옛날에 18회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 정비법 영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3개 있는데 자, 정비반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있을 때는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거고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나오면 시장문수 등 1명, 토주택공사 등 2명,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묶어서 3명 이렇게 재건축은 공동시행자가 3명이 있는 거죠. 예, 여기 신탁업자나 감정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재건축이니까. 니은도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얘기고 기억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2차 시행자가 있다. 자, 우리가 시장문수 등이 이런 직접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유는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조합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시장문수 등이 2차 시행자로 들어가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번 보시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 군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면적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장문수 등이 들어오기를 요청을 했을 때입니다. 이거 맞고 자 2번이 틀렸는데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입니다. 이게 2분의 1 이상이고 3분의 1이 아닙니다. 자, 이게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고 과반수가,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절반 이상이고 그러니까 국가 땅이나 시주 같은 땅이 전체 땅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이렇게 동의하면 그래서 사람 소유자 수 과반수 면적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국공유지일 때는 이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되면 이제 조합을 해산시킵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순환정비 방식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 안 했을 때, 이 5번 조항은 재건축에는 적용하지 않죠. 재개발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자로 사업을 하다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경우도 조합을 해산시키고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는 사유가 맞고 자 틀린 건 일단 이거 2번입니다. 3번 2번 정답으로 보시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공공시행자로 들어가는 사유 자 시장문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원래 1차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건데 자 다음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를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한 날 다음 날이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없어지는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어서 조합은 해산되고 날짜가 이 다음 날입니다. 시행자를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 2차 시행자로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고 고시가 된 날 다음 날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돼가지고 이 조합이 해산되고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행자가 2차 시행자로 바뀌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쉬운 것부터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정비구역이 굉장히 커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하는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취소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게 2차 시행자로 들어가는 사유인데 자 문제는 이런 거 좀 보십시오.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자,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 안 했을 때 근데 이 조항은 여기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뭐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 2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 아까 문제에서 나왔죠. 재개발 사업일 때는 적용을 합니다. 재건축은 적용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승인 없고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3년 안에 사업 시행과 신청 안 했을 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이거 아까 나왔었죠. 이거 3분의 1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시장문수 등이 들어오기를 요청한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를 보시면 아까 여기 지금 5번
자,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이런 거 있었고, 여기가 2번 지문이 여기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을 요거를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사유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잘 안 나왔지만 이런 거 이렇게 보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출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 뭐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거 3년,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 신청 넘어가는 거 3년,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면적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차 시행자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시행자로 바뀌면 항상 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어서 조합이 해산되는 건데 그 해산되는 날짜가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고시한 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시험 문제에서 출제했습니다. 30회 때 출제했었죠. 시행자를 지정 고시한 날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출제했으니까 이 다음 날도 한번 챙겨주시고, 조합이 해산되는 날짜입니다. 2차 시행자가 들어와서. 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니까 앞에 거랑 그 비슷한 지문이 또 나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기업번의 시장운수 등이, 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이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때는, 자, 앞에 우리 토지동 소유자, 이게 보시면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세입자 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동의는 안 받고 앞에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기업번 지문이 맞는 거죠. 기업번 맞습니다. 자, 니은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기반서를 새로 설치해주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원에서 기반서를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개량하는 방식이고, 이런 것도 있고, 환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혼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개선 사업할 때는 이렇게 스스로 주택을 보존 개량하는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도 할 수 있으니까 니은번도 맞겠네요. 자, 디귿번은 아직 안 배운 건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자, 그러니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이렇게 쫓겨나가니까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이때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철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철거되는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거에다가 임시 거주시키거나, 자, 이사 갈 수 있게 전세금, 융자할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하여야 한다는데,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 등에다가 임시 거주시키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 그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개선 사업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보십시오. 자,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풀다가 맡기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올려놓은 부동산법의 핵심 이론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엔 시공자 선정 문제네요. 시공자 선정은 이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죠. 조합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는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공자 선정할 때 조합이 일단은 원칙적인 시행자일 때는 경쟁 입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1번 지문이 바로 그냥 토지동 소유자가 나와버렸습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게 20명 미만이라서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 설립하지 않고 그냥 토지동 소유자라는 단체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면 그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규약이란 말 써야 됩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 앞에 주어가 조합일 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거고,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그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동 소유자가 내교를 규약이라는 걸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들을 시행자로 정했을 때는 이게 2차 시행자로 바뀐 거죠. 아까 2차 시행자 앞에서 배웠죠?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들어올 수 있는 사유들. 그래서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이 토주택공사 등이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했을 때는 추천한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지정되었을 때는, 자,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주민대표회의가 이렇게 추천이란 말이 나오면 추천한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정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입니다. 자, 4번 질문.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조합이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시공자랑 공사 계약 체결할 때는 철거에 관한 공사 내용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의무조항으로, 자,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건설회사 시공자랑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단 기존 낡은 건물들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에 관한 공사 내용도 포함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지금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공자 선정 이런 게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우리가 잘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시공자 선정이라는 파트에서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을 일단은 1번 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 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4가지 방식이 있었죠. 스스로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이 있으니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할 수 있지, 오피스텔은 재건축 사업일 때만 공급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오피스텔은 때문에 개선 사업하고 안 맞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또한 환지가 더 있는 거죠.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는데 재개발에는 관리처분도 있고 환지도 있으니까 관리처분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일단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정답이 기억하고 D급만 묶여있는 정답이 3번 되겠네요. 자,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안전진단은 좀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이 뭐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안전영향평가, 안전평가를 받아서 일정한 점수와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간 절차인데요. 자, 이 안전진단은 지문을 보시면, 자, 안전진단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안전진단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넘어갈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안전진단은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재건축 사업일 때는 주택단지 같은 거일 때, 우리 공동주택, 주택단지 같은 거일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넘어갈 때 안전진단을, 자, 이 관청이, 시장운수 등이 직권으로 실시하거나 요청자한테, 주민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 이게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시장운수 등이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이 주민 제한자의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안전진단이 들어가서 안전진단 비용도 다르게 처리할 겁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안전진단은 안전 전문가가 와서 이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안전성 같은 것들을 평가해주고 점수화하고 계량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지, 안전진단을 D등급이나 2등급으로 통과해야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 좀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게 바로 이제 재건축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인데,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다고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렵죠? 10분의 1 이상 동의가 나와야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자, 주택단지 안에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장운수 등이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위험하다고 사용금지라고 인정한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냥 바로 재건축 같은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미
시장문수 등이 인정한 건물은 이미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나온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인단 실시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인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시설안전공단이 안전인단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인단 기관이 맞으니까 3번이 맞습니다. 자,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서 신속히 재건축 필요할 때도 안전인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인단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천재지변이 나서 이미 붕괴가 되어 있다. 자, 주택단지 안에서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것들이 이미 붕괴가 되어 있으면 안전인단 없이 바로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전인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전인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문수 등이 이미 인정한 건물이면 안전인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2번하고 4번이 같은 내용에서 같은 항목입니다. 안전인단을 받지 않는 건물들. 그리고 시장문수 등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안전인단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안전인단은 직권으로 실시하면 정비기금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 안전인단을 요청을 받아서 실시한다면 요청자한테 안전인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지 시장문수 등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거 안전인단 아까 제가 여기서 직권으로 실시할 때는 정비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안전인단 비용으로 안전인단을 토지등 소유자가 요청을 했을 때는 요청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3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8번 문제 보시면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틀린 걸 쳤습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 지문인데, 자, 앞에 문제랑 유사한 그 주제로서 문제를 낸 건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시장문수 등이 안전인단을 실시하는 관청인데, 자,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가 도래할 때 안전인단을 실시하는 거죠. 자, 이게 직권 실시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시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직권으로 안전인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직권으로 안전인단을 실시하는 케이스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시장문수 등은, 자, 여기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수립시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안전인단을 직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문수 등이 안전인단 실시를 직권으로 안 해주면 토지등 소유자가 안전인단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 동의 얻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이것도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지문도 앞에서 우리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자, 이미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문수 등이 인정한 건물,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건물, 하나 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는 진입도로를 만들 땅 위의 건물들은 안전진단 안 하고 막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맞습니다. 자, 3번 같은 거 보시면, 자, 시장문수 등은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물의 마감, 설비 노후도, 전기 설비나 가스 이런 배관 같은 것들, 주거환경의 적합성, 이게 안전인단의 항목입니다. 구조안전성, 마감, 설비 노후도, 자, 주거환경 적합성 등, 그 밖에 뭐 경제성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자, 일단 현지조사라는 걸 예비조사라는 걸 먼저 해가지고 정식으로 안전인단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맞고, 시도지사는 시장문수 등이 안전인단 같은 걸 해서 안전인단 결과보고서를 올리면 필요하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인단 결과 적성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시장문수 등이, 자, 이게 그 안전진단 결과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저희 추가로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이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결정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문수 등이, 자, 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에 관한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했다. 이게 재건축 시행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 없이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시장문수 등이, 자, 이게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했다. 정비계획에 관한 위반을 결정했던 거예요. 안전인단을 통과한 거로 보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했을 때는 이거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4번으로 올라가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이런 시장문수가 내린 조치가 적정한지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지금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5번이 시도지사한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우니까 이 안전진단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만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재개발할 때나 개선 사업할 때는 안전진단이 없습니다. 자,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고 주택단지 안에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안 하고 기본적으로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에 서 있는 주택단지 안에 건물일 때 이 재건축 사업일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다음의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해가지고 그냥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천재지변으로 이미 붕괴가 되어서 신속히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도 주택단지 안의 건물인데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건물 자,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미 시장문수 등이 인정한 건물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에 포함된 건축물 자, 진입도로를 앞으로 만들 거면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은 안전진단 같은 거 안 받고도 그냥 바로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5번 보시면 안전진단 등급을 다른 사전에 미리 다른 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같은 걸 받았는데 등급이 D등급이나 2등급으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일 때 이런 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거 아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가 문제에서 나왔었죠. 4번, 5번은 참고로 보시고 5번 같은 케이스는 재건축 안전진단 말고 다른 법에 따라서 뭐 시설물 안전관리법 이런 법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사전에 먼저 받아서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시면 이거는 정비법상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다른 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절차를 받아가지고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같은 거, 5번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같은 거 없이 막바로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전진단 실시는 아까 봤듯이 자, 다음은 하나의 경우에 안전진단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권으로 할 때는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자,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래서 정비계획을 만들기 직전에 안전진단을 시장문수 등이 직권으로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이때 안전진단 비용은 정비기금이라는 돈을 우리 행정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때는. 다만 안전진단을 요청을 받아서 할 때 아까 요청 토지등 소유자 같은 자가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10분의 1 이상 동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자 요거 아까 문제에서 3분의 1로 나왔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자 여기 그 토지등 소유자가 이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나머지 뭐 니은번, 디귿번도 여기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세한 걸 읽지 마시고 10분의 1 정도 동의 얻어서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을 만약에 한다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이 토지등 소유자한테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전진단 비용을 아까 우리 문제에서 시장문수 등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권으로 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청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요청자한테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안전진단은 요 기본계획에서 정비기획으로 내려가기 전에 직권으로 요 사이에서 안전진단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전진단 절차를 잘 보십시오. 1단계 통과, 2단계 통과, 3단계 통과, 마지막으로 4단계 통과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진단을 할 때는 시장문수 등이 전문가들을 먼저 보내서 현지조사라는 예비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여러가지 검토를 먼저 유관검사, 다른 말로 예비조사라고 합니다. 현지조사라는 예비조사라는 걸 먼저 보내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할지를 결정을 하고 안전진단기관에 의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현지조사를 통과를 못하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잘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현지조사를 통과해서 안전진단 정식으로 실시할 것이 결정되고 안전진단기관에 의뢰가 들어가면 안전진단기관이 나와서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D등급이나 2등급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여기서 또 잘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2등급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시장운수 등이 도시계획 등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면서 재건축 시행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통과할 게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더라도 시장운수 등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을 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운수 등이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서 좀 재건축이 아직 좀 이르다 그러면 또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운수 등이 최종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했을 때는 이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시도지사가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걸리면 또 잘리는 거죠. 이렇게 4개를 통과하셔야 돼요. 현지조사, 정식 안전진단, 안전진단 결과에다가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고 이걸 다시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시도지사가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정비계획의 위반자는 아까 첫 번째가 현지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현지조사 제일 먼저 할 거. 정비계획 위반자가 시장문수 등입니다. 시장문수 등이 현지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구조안전성, 건축물의 마감,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현지조사를 통과해서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이런 3개의 전문기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청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아까 우리 안전진단은 아까 요청을 해서 안전진단 하는 경우도 있었죠. 직권도 있었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30일 안에 현지조사를 끝내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30일 안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요청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자, 안전진단을 처음에 할 때 현지조사라는 걸 먼저 해서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인 시장문수 등이 현지조사라는 걸 먼저 해서 예비조사라는 걸 먼저 해서 여러 가지를 쭉 검토해가지고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진단 기관, 여기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사람들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계가 자, 안전진단 정식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안전진단 기관은 아까 우리 뭐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서 정식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반권자나 안전진단 요청자한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결과 보고서를 우리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D등급이나 2등급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통과해야 되고 자, 세 번째가 자, 안전진단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시장문수 등이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올라오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하고 재건축 시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종합검토에 걸려서 자,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을 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종합검토라는 것도 세 번째 사항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나 2등급으로 나왔더라도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시장문수 등이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시행에 관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권자 중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관청은 특광도지사, 여기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한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 보고서를 제출받은 게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자,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거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다시 한번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만약에 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지사가 이 특광도지사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시장문수구청장한테 정비계획 위반에 대해서 취소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결과보고서가 아까 우리 앞에 3번 항목에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더라도 여기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시장문수 등이 시장문수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에 관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더라도 이렇게 시장구수구청장이 특광도한테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고 특광도의사가 이 전문기관의 이 재건축 같은 것들이 적정한 데에서 적정 검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도지사가 이거를 취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까 여기 또 걸리면 또 재건축 그 안전진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단계에 거쳐서 규제를 막 사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안전진단 절차가 어려워서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좀 어려워가지고 7번 문제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전진단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 사용금지가 이미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오고 시장문수가 인정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시설안전공단이 이름이 개정됐습니다. 아까 체크 못했는데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식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진단 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천재지변이 나서 이미 붕괴가 되어 있을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시장문수 등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권으로 할 때는 아까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요청이 들어와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요청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안전진단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시장문수 등은 단계별 여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직권으로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진입도로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땅 위의 건물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현지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1단계 현지조사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 이 특광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아까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아서 이 국토안전관리원 같은 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 의뢰할 수 있는 거고 시장문수 등 같은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계획에 대해서 위반을 결정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기 시도지사에게 특광도지사한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가 다시 한번 필요하면 국토안전관리원한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관리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시도의사가 시장문수 등한테 재건축 취소 요청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을 취소해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자,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여기 5번이 틀렸습니다. 시도지사한테 보고서를 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안전진단 그 이론 설명은 제가 조금 드렸으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 한번 좀 보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여기 좀 내용이 길었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요. 자, 다음 강의는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